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2시 반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수기 자소서부터 그 영상 촬영, 뭐 콘티 컨셉, 그리고 뭐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 저도 요즘에 에어프레미아 때문에 일단 뭐 제 하루가 온통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뭐 학생들에 대한 지도뿐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입장을 항상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기존의 영상 많이 본 분들이 또 제 영상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 대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좀 따라서 대본을 짜시면 조금 이런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조금 쉽게 이렇게 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에어프레미아 채용에 대한 저의 사견을 조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깊게 고민하고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게 정답이죠. 언어 영역에서. 뭐 사실 뭐 술이던 외국어 영역이던 항상 제가 고등학생 때 뭐 이런 시험 문제 풀 때 출제자의 의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도에 대한 제 사견을 좀 보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그 Q&A를 조금 모아서 지난번에 코레일 때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올렸는데 당일 전날에 올렸거든요. 오늘은 좀 미리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에어프레미아 채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직 회사가 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 직원이던 혹은 또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인사권을 가진 혹은 면접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던 아마 인원이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팀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채용이 진행이 되는데, 팀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뭐 만장, 2만 장이 넘는 수기 자소서, 10,000개, 20,000개, 어쩌면 뭐 30,000개까지 될 수 있는 그 영상을 어떻게 좀 확인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화상 면접 1차, 2차 실무 임원 면접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채용에 있어서 지원이 끝이 아니죠. 지원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을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 일기죠. 에어프레미아에서 처음 뽑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조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봐야 더 괜찮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원을 생각하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면접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론 과감하게 지금과 같은 채용 시장이 불황인 이 틈을 타서 정말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준비된 지원자를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도 이렇게 4차 면접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하는 조금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태자면,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뭐 화상 면접이던 혹은 실무 면접이던 실제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서류 절차는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은 만큼 면접에도 영혼을 갈아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그 과정이 될 거고, 정말 이 150명 뭐 경력 실입 포함해서 최종 합격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역량이 특출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에어프레미아 안에 있는 내부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정도로, 동료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특출난 역량이 있다면 자소서, 영상, 그리고 앞으로 면접에서도 마음껏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장거리 노선을 집중 채용하는 항공사죠.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600점 이상 지원자였는데 지금 사라지긴 했지만 영어는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외국어나 다른 특기, 여러분들의 자격증, 강점들은 심지어 뭐 학력, 학점, 전공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영상이나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다면, 어필할 수 있다면 뭐 드러낼 부분은 확실히 드러내주세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과정을 증명하는 과정에선 절대 거짓이라는 거 들통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90초 영상에 대한 대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주변에 사람들의 예시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 샘플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답변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컨셉도 그렇고 대본도 그렇고 everything. 그런데 내가 최소한 전략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형식의 그런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잘한 걸 그대로 따라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좀 팔로우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 어색하니까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이 방법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자기소개, 이 90초 가량인데 1분 30초 이렇게 뭐 좀 행동 제스처 하고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면 한 1분 20초 전후에 가량, 뭐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1분 20초 전후, 1분 15초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우선 여러분들 1분 25초 기준으로 그 대본을 하는 걸 그냥 기본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1분 25초 기준으로 아마 공백 제외 450자 전후가 될 겁니다. 물론 말을 빨리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450자 전후 정도가 좋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같은 경우에 이 대본은 네 덩어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덩어리, 4단계.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임팩트죠. 무언가 나를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딱 뭔가 핵심적인 한 문장을 의미심장하게 던지는 겁니다. 일단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기대되고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전 세계 그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지원자 땡땡땡. 그러면 일단 무언가 짧지만 임팩트가 약간은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나의 강점을 던집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 대한 나의 강점은 첫 번째로 던진 그 임팩트에 연결되는 부분이면 좋겠죠. 뭔가 궁금해야 할 것 같은, 뒷문장 어떤 게 나올까 궁금할 것 같은 첫 문장 해라고 했죠. 바로 거기서 해소를 시켜줍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내가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해봤다, 다양한 해외 친구들이 있다, 뭐 해외에서 직장 생활 해봤다, 다국적의 사람들과 뭐 해봤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강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인 승무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강점이 승무원으로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승무원 직무에 있어서 어떤 역량으로 발휘될지, 이 부분이 왜 승무원으로서 중요한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승무원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비유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량이 좋은 결과를 발휘했다라는 걸 근거를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덧붙여주면 좋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 서비스 현장에서 이렇게 강점이 되더라라는 걸로 support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에어프레미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입사 후 포부처럼, 그래서 나는 에어프레미아 이런 부분 뭐 한다,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 하겠다, 기여하겠다, 이런 승무원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에어프레미아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임팩트를 던져주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함께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승무원으로서 어떤 강점,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 나는 에어프레미어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번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이게 정답이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평소에 뭐 영어나 뭐 한국어, 특히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에세이를 쓰는 방법을 조금 활용한 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더 공식화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또 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스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대본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이걸 조금 참고해서 따라하면 분명히 훨씬 쉽게 수루루룩 써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Q&A 조금 12가지 모아봤는데 1번, 자소서와 영상 내용 다르게 가야 하나요? 저는 굳이 다르게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다. 자소서에는 이거 임팩트, 그리고 자기소개 영상에는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 후반인데 얼마나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겹쳤을 때 또 면접관이 본인의 영상을 보면서 자소서를 봤을 때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찍을 때 공수 자세를 해야 하는지 상반신만 나오게 해야 하는지 섞어서 해도 되는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상반신이 많이 나온다, 전신이 나온다, 그럼 공수 자세 하는 거 깔끔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뭐 상반신만 나온다, 정말 여기 가슴팍 위로 얼굴에 초점을 둬서 한다, 그러면 굳이 공수 자세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컷 편집은 가능하다 했죠. 그런데 저는 컷 편집을 너무 자주 하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들어간다면 2번, 그런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자주 들어가게 되면 뭔가 굉장히 혼잡하고 준비 안 된 느낌, 그리고 무언가 인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한다면 저는 뭐 한 번 정도 초반 어딘가에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필을 하고 할까요? 풀고 할까요? 일단은 예쁘게 하면 됩니다. 일단 화면 속에 여러분들이 예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실제 면접도 아닌데 너무 막 그냥 면접복처럼 면접 딱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진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일 예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뭐 질끈 깔끔하게 묶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좀 세팅해가지고 조금 화려하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가장 매력적인 그 이목구비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헤어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피 모든 부분요. 아,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뭐 기본 이런 면접복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캐주얼 굉장히 깔끔하고 멋들어지는 거 입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장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무언가 너무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너무 편안하게 뭐 맨투맨티를 입는다 이런 것보다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미 정장이나 약간의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신사의 품격을 더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소서 틀을 가지고 프린터 해도 되는지, 네, 이거는 사실 프린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단 너무 막 프린터 부분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정성이 줄어들어 보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형식을 툴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출력을 해도 되지만 그게 내용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깔끔하고 보기 좋고 이렇게 면접관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 첨삭할 때도 눈이 아픈데 면접관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실제로 보려면. 그래서 뭐 좀 보기에 형식에 보고 싶게끔, 그리고 좀 심플하게끔, 심플한데 보고 싶게끔 이 사이가 굉장히 힘든데 그냥 깔끔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깔끔하다는 게 아무것도 없이 줄글로만 느려 써라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증빙이 어려운 안전 자격 넣어도 되는지, 네, 넣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지 못하겠죠, 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뭐 면접에는 점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포인트들은 가산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실습 경험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건 우리가 평소에 답변이나 자소서에 녹이듯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녹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조금 자소서가 읽기 쉽도록 구어체로 해도 되냐? 근데 구어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서비스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딱딱한 문어체보단 구어체가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선을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높은 분들이 보더라도 괴리감이 너무 느껴지지 않게 이런 버릇이 너무 없다, 조금 애티튜드의 부분에서 의심이 간다라는 부분 정도가 되지 않게끔 편안한 대화로 하되 내가 높은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정도는,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니까 그런 존중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할 때 손동작 해도 될까요?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자주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특정한 이유가 없이 그냥 불안한 마음에 하는 손동작은 NO. 포인트를 주기 위한 손동작 1, 2, 3 오케이. 하지만 10, 11, 12 NO. 너무 자주 하는 건 위험하다. 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 보기에. 토익 토스 꼭 적어야 할까요? 내가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하면 적으세요. 강점으로 발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빼고 다른 장점에서 여러분들을 녹여내도 된다 생각합니다. 토익 토스뿐만 아니라 사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학력도 있을 거고 전공도 있을 거고 학점도 있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어도 있고요. 굳이 점수가 낮은데 600점, 500점 굳이 적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HSK 3급 같은 어중간한 점수 고민되죠. 하지만 고민되면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적으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차이 많이 나면 높은 거 위주로 적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약간 차이다 라고 하면 두 개 같이 적으세요. 자소서 항목이 쫙 이어져야 하나요? 따로 떨어져야 하나요? 저는 쫙 이어지는 게 가장 스토리텔링으로선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따로 떨어져도 상관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모든 게 연결이 안 돼서 아무런 이미지조차 남길 수 없다면 저는 좋은 자기소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목이 하나가 있더라도, 두 개가 있더라도, 세 개가 있더라도 뭔가 일관성은 있어주는 게 좋다. 내용은 달라도 돼요. 컨텐츠는 다르지만 뭔가 이런 느껴주는 분위기는 비슷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는 건 중요한데 그 이야기랑 이 이야기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컬러펜을 써도 될까요? 컬러펜으로 자소서를 모두 적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눈이 너무 아프니까. 검정색 펜으로 기본적으로 적되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컬러펜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접관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화면상으로 볼지 프린터를 해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일단 보고 싶게끔, 너무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또 보기 싫어요. 한두 개, 세 개 들어가면 뭐지 하고 궁금해서 보고 싶을 거야. 질문이 12개가 아니네요. 조금 더 있었네요. 조금 더 몇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화질로 찍어야 하냐. 고화질 일단 유튜브 해상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죠. 4K까지 되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080 HD 60프레임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좌우 반전해야 할까요? 저는 예쁜 방향으로 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글자가 보인다 여기에서. 근데 거꾸로 보이면 안 되겠죠? 이건 면접관, 보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땐 좌우 반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우 반전 하지 않아도 깔끔하고 예뻐 보이고 괴리감이 없다. 내가 보기 어색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하지 않다 한다. 그럼 가는 거죠 인증이 안 되는 자격증, 자소서에 써도 되냐?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충분히 자소서에 녹여 쓸 수 있고 자기소개 영상에도 녹여 쓸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촬영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풀로 하는 방법이 있고 9대 16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정사각형 이렇게 있을 텐데 저는 사실 9대 16이 가장 기본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기에도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어요. 물론 이 정사각형이 예뻐요. 인스타그램 이거 정사각형 사이즈잖아요. 근데 표현되는 범위가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얼굴만 띡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짧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 보이는 9대 16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며칠째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눈이 좀 안 떠져요. 그래서 약간 너무 몰골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졸음을 꼭 참고 지금 이제 영상 추출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4차 그 과정이 지금 첫 시작을 함께 하는데
어쨌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고요. 파이팅!